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자, 오늘 집대성에서는요, 23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역 분석 시간에는 강남구 논현동과 서초구 서초동, 동대문구 전농동, 그리고 성동구 옥수동에 대해서 지역 분석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대성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요, 주저하지 말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도시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이 잡혀야지만 그 지역의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고 1기, 2기, 3기 신도시가 다 도시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시이다 보니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또 현재 도시계획을 통해서 현재 도시로 편입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따라서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될까 안 될까 이것도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시대착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통계를 통해서 한번 오늘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 현황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 꼼꼼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네, 작년도에 나온 도시계획 현황 통계입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통계고요. 실제적으로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얼마나 됐고 또 비도시 지역은 또 얼마나 현재 분포가 돼 있는지 그걸 알게 되면 실제적으로 도시지역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현상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드리는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체 대한민국 현재 그 토지 중에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미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이 46.2%, 이게 농림지역입니다. 농사를 짓는 땅들이고요. 농업 활동에 필요한 땅들. 실제로 거의 절반 정도는 대부분 다 농림지역이다. 우리가 과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농경사회였던 거를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실제로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지역 편입되는 지역들이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현재 농림지역이 많다. 거기에 관리지역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짓거나 아니면 현재 그 지역에 뭐 조금씩이라도 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어떤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땅들을 관리지역이라고 하는데 관리지역까지 따지게 되면 거의 한 80% 정도, 한 1% 정도 되겠네요. 71% 정도는 농림지역이면서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비중은 농림지역이 더 많은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할 땅이 없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 토지가 워낙 또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 비중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관리지역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도시지역은 또 얼마나 됐느냐? 16.5%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에 분포되어 있는 도시지역은 16.5%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11%.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치가 손도 못 대는 땅들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대부분 다 그린벨트나 아니면 현재 뭐 상선 보호구역부터 여러 가지 뭐 그 규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개발 행위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그 도시지역 16.5% 중에서도 또 그 도시지역 안에서 또 세분화가 되겠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세분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도시지역이 얼마가 되는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봤을 때 실제로 도시지역 안에서도 71.3% 정도는 뭐냐? 녹지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지역 안에도 실제 뭐 주거 환경은 그만큼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공급망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린벨트로 손대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공업지역이 7.2% 정도 되고요.
그다음이 현재 상업 지역이 2%밖에 안 됩니다. 상업 지역이 현재 도시 지역 안에서도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행위가 일어나는 지역들 정말 상업 지역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라든가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중에 15.7% 정도가 주거 지역입니다. 15.7%가 주거 지역이니까 도시 지역 전체에서도 20%가 채 되지 않는 면적이 현재 주거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확대가 돼야지만 말한 대로 실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공급량을 늘리려면 당연히 토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토지를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겠냐. 당연히 현재 녹지 지역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녹지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 보전 권역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실제로 공업 지역이 녹지 미세분 지역도 그만큼 더 분포가 돼 있는 지역이고 이것도 저것도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미세분 지역으로 합니다. 그럼 비도시 지역은 어떠냐? 뭐 보나마나 뻔하겠죠. 당연히 농림 지역이 55.7% 되고요. 도시가 아닌 지역, 농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11.5%가 현재 보전 관리 지역. 그다음에 보전 관리 지역은 관리 지역 안에서도 세분화가 되는데 보전 관리 지역은 말 그대로 보존을 위해 필요한 땅들입니다. 손을 대기가 어려운 땅들이죠. 보전 관리가 11.5%. 그다음이 생산 관리가 5.7%. 이거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토지입니다. 밭을 가꾼다거나 아니면 뭐 전답을 통해서 어떤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과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계획관리 지역이 말 그대로 이거는 현재 실제로 계획관리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가 굉장히 용이한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도 당연히 개발 행위도 어느 정도는 완화되어 있는 상태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계획관리 지역이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정말로 토지가 이제 활용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건데 13.7%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권역이 13.4%.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 권역과 농림 지역을 합치게 되면 거기에 뭐 현재 보전 관리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한 80% 정도는 손이 못 대는 땅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 땅들, 지방 토지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애를 먹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은 어느 법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건 체계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용도 지역이 바뀌면서 뭐 비도시 지역이 있던 땅들이 갑자기 상업지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용도 지역의 변동을 보게 되면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크게 세분화돼서 나머지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미지정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현재 전년 2022년도와 2023년도 기준입니다. 이거는 재작년 기준 봤을 때는 현재 202평방킬로미터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도시지역 편입된 면적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공급량보다 올해 2023년도 공급량이 더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거지역은 8평방킬로미터, 근데 상업지역도 2, 그다음에 현재 공업지역이 조금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산업단지라든가 지방 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생산할 때 공업활동을 하기 위한 직장인들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현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얘기고 녹지지역은 또 오히려 줄었죠. 녹지 지역이 줄으면서 당연히 녹지 지역이 줄면서 당연히 어디로 분포가 됐느냐? 당연히 이거는 어디로 가냐? 공업 지역으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은 면적이 당연히 공업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창고라든가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는 거고 미세분 지역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지역을 보게 되면 관리 지역은 전체 면적을 보게 되면 전년 2022년도, 23년도 기준했을 때 오히려 22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관리 지역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봤을 때 계획관리 지역은 실제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획관리 지역에서 오히려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토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면적 자체가 현재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고 생산관리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생산관리는 실제적으로 과수원이라든가 농작물 활동하는 부분들 귀농 귀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그 농작물을 통해서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제 도시 생활을 접고 현재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여건들의 생산 관리의 토지를 많이 배분시켰다는 얘기고 보존 관리 지역도 조금 늘었습니다.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토지들이 더 늘어난 거고요. 거기 미세분 지역도 오히려 좀 늘었고요. 그러니까 농림 지역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8평방킬로미터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역 중에서도 도시관리 계획에 통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토지들이 그만큼 현재 줄어든 상태다. 이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연환경 보전 권역도 그대로. 그러니까 미지정 지역은 오히려 좀 늘어났는데 미지정 지역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용도로든 쓰임새가 쓰여질 수 있는 토지이긴 하지만 정하지 못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돼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면 도시지역에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 도시지역의 인구 비율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인구 비율이겠죠. 서울은 당연히 100%죠. 서울은 다 도시지역이니까요. 부산 100%, 현재 대구가 99%, 전체적으로 봤을 때 92.1%고요. 그리고 현재 경북이 79.9%, 조금 낮은 수치가 현재 전남이 75%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25% 정도는 대부분 다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 농업 활동을 한다는 얘기겠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현재 60년대는 거의 현재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인구 농경사회였다 보니까 많았던 반면 7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인구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현재 4,700만 명 정도 됩니다. 4,700만 명에 400만 명은 비도시 인구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한 비율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비도시 인구 비율이 줄어들면서 그 지역에는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토지들, 또 생산활동이라든가 기업활동할 수 없는 토지들, 이런 토지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겠죠. 지자체 활성화를 통해서 이걸 또 해결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성장관리 권역, 우리가 알고 있는 권역을 또 나누는데 도시 지역 안에서 그 권역이 어떻게 되느냐, 과밀 억제 권역이냐, 서울이 과밀 억제 권역이죠. 과밀 억제 권역이냐 아니면 성장 관리 권역이냐. 성장 관리 권역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과밀 억제 권역이 되는 겁니다. 성장 관리 계획 구역 면적이 899평방킬로미터. 그 중에서 61%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550평방킬로미터는 당연히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건 당연하죠. 대부분 다 4,700만 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이제 거의 현재 인구의 70%, 80% 정도가 대부분 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수도권 지역이 349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지역에 현재 성장관리 권역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느냐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되는 지역은 한눈에 봐도 수도권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한 지자체 아닌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 다음에는 당연히 그냥 일반 소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장관리구역의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20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5년 추이를 보게 되면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성장관리 권역으로 포함된 지역이 34개였습니다. 그게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122평방킬로미터였는데 그게 쭉 2023년도 보게 되면 336 개소로 늘어났고 거기에 899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났다. 그 얘기는 성장관리 권역 자체가 늘어나긴 했지만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 인천부터 해서 수도권 지역으로 다 편중되고 있다 보니까 늘어나긴 했어도 골고루 분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 그 지역의 농촌뿐만 아니라 그 소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현재 성장관리 권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불가항력이죠. 2023년도 지역별로 봤을 때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현황을 좀 보게 되면 내가 토지를 갖고 있어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거 봤을 때 실제적으로 2023년도에 보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의 유형별 변동 현황을 보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원주택입니다. 지방 쪽 소득권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서울 외곽 지역에 집 짓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줄 수밖에 없죠. 건축물의 건축이 면적이 많이 줄었고요. 공작물의 설치는 농촌 활동을 위해서 농업 활동을 통해서 현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거나 창고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공작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거기에 토지 형질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답을 전으로 바꾼다거나 용도로 바꾸는 이런 형태로 해서 뭔가 생산 활동을 더욱더 하겠다. 이런 것들이 줄었고 토속 채취 그 지역에 나오는 현재 그 실제적인 그 어떤 그
건축자재로 쓸 수 있는 현재 토지라든가 아니면 토석 이런 것들을 채취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이것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건축 경기가 줄기 시작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죠. 토지 분할도 당연히 줄었죠. 토지 분할은 큰 필지를 나누는 거겠죠. 개발응의 허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건을 적치한다 이건 창고겠죠. 창고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쭉 통계를 보게 되면 도시 지역의 면적은 얼마 안 된 데다가 거기다가 실제 관리 지역이라든가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또 작다 보니 그 지역 안에서 뭔가 해결해야 된다. 굉장히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환경 보존권역의 그린벨트, 소유가 없는 무소유 토지를 또 국공유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면적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건도 그만큼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량 확대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서 내가 실제적으로 현재 도시로 들어갈 지역으로 내가 편입될 지역으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지역은 당연히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토지라든가 이런 투자 쪽에 많이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하는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주택자 투자의 길이 열렸다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2번 출구 인근입니다.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주택자 투자의 길이 열렸다라는 주제로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세미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다주택자들의 투자의 길이 한동안 뭐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워서요. 근데 이제는 12월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다주택자들 면적이라든가 공시가격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세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 12월 달 가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는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는 얘기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집을 사고 싶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투자의 길이 열리면서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겠나, 또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미나를 할 거고요. 세미나를 통해서 또는 현재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 부동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007-833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해 볼 지역은요. 첫 번째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입니다.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공급 면적은 약 45.91제곱미터에서 93.22제곱미터까지 상이하고요. 지역의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선입니다. 강남에 어떤 대형 상권을 끼고 있다, 그리고 풍부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자세한 지역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이 매물의 실제 위치는 언주역에서 도보로 한 3, 4분 정도 거리의 최육세권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강남역, 역삼역, 그다음에 왼쪽으로 봤을 때 신논현역, 이건 뭐 신분당선 연장선이겠죠. 거기에 논현역부터 7호선 학동역까지 전철역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서 거의 9개 정도가 둘러싸여 있고요. 강남역까지도 도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권을 다 이용할 수 있고 또 강남 이제 현재 매물 위치에서 바로 현재 영동시장과 연결된 그 주변의 먹거리 시장도 이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고 삼성동 복합개발지구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시설은 실제로 백화점부터 면세점, 지하 쇼핑 공간부터 해서 대형 상권들, 먹거리 시장 워낙 풍부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동 인구가 항상 흘러 넘치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이야말로 부동산 가격,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 이렇게 또 세분화하면서 또 이 지역을 또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상업 지역의 용적률, 건폐율들이 높아지고 실제로 그 주변이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거 지역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병원의 의료 특구 지정이 되면서 그 주변이 의료 관련 시설들의 빌딩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의료 관광 호텔, 의료 관광을 들어온 사람들의 호텔 수요들, 또 현재 직장인들, 또 의료 관련 시설에 또 직업군들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직장인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송파 탄천부터 해서 현재 그 영동대로와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대형 부지를 또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높은 건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주변이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영향력은 강남 전체에 미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부터 해서 현재 마이산업, 국제업무, 문화, 또 지식 기반 공연 문화라든가 호텔 쇼핑, 컨벤션, 전시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복합지구죠. 지하 공간 개발 통해서 GTX A 노선, C 노선부터 해서 위례신사 트램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그리고 영동대로 통합 개발 통해서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강남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호선 원제역 3분 초역세권이고요. 강남과 서초에 연결되는 대형 상권, 그 배우지역 풍부한 임차 수요, 또 복층식 3룸의 화장실을 2개 갖추고 있는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이 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토지 가격 또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3억 2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또 현재 전세는 2억 1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도 가능하죠. 보증 3천만 원, 월 120, 140만 원 정도. 예상 대출 금액을 1억 9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잡게 되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들어간 매물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매물이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는 현재 옵션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3룸의 화장실 2개를 갖춘 복층형 구조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풍부한 직장인 수요와 그리고 대형 상권을 지닌 강남구 논현동 지역 함께 살펴봤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지역은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의 아파트 소개해드립니다. 전용 면적은 52.26제곱미터에서 59.06제곱미터고요. 지역의 시세는 7억 2,800만 원에서 10억 원 선입니다. 자, 역세권입니다. 양지역 역세권 아파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지역 분석해 주시죠. 네, 위치를 보게 되면 양재역에서 도보리가 1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투룸 아파트고요. 15평에서 18평 정도 되는 널찍한 실조정 면적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뭐 한개동밖에 안 되는 나홀로 아파트이긴 해도 나홀로 아파트가 현재 지방 쪽에 있는 변두리 쪽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양재역은 GTX C노선이 지나게 될 트리플 역세권이 될 테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현재 더블 역세권입니다. 아래쪽은 서초우면 RNC 단지가 현재 한창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강남대로 연결되고 경부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서초 IC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가격 상승률이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 주변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 가치용할 수 있는 여건에 그 주변에는 현재 재건축 단지 5천 세대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삼성, 서초, 롯데 이렇게 현재 대기업들이 운집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대로변에는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죠. 당연히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는. 그리고 상업시설 밀집 지역은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권역 자체가 워낙 좋고요.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실입주 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는 경부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끝난 상태고 양재 IC부터 한남 IC 구간 중에서 서초 IC와 반포 IC 구간이 복합 문화예술단지, 주거상업시설, 연구개발시설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주변이 또 서초구청까지 복합 청사로 같이 개발되고 역세권 개발 사업에 GTX 노선이 같이 연결되겠죠. 거기에는 GTX C 정거장뿐만 아니라 복합 환승센터, 거기에 서초구청사 복합 개발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굉장한 효과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양재역이 지금보다도 월등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4개 구역 지정된 것 외에 이 지역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이트 존이라고 해서 현재 용도,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하는 입장이나 시행사 입장에서도 그만큼 좋을 수밖에 없고 이 주변에 복합환승센터 건물형 역사라든가 쇼핑 판매점, 업무시설, R&D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서초구청도 완전히 황골탈퇴하기 때문에 당연한 효과를 그만큼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 오면 ICT 조성 계획은 당연히 KT, LG, 삼성부터 현대자동차까지 연결된 전문가 집단들, 거기에 일반 직장인들, 중소기업의 연구소 밀집 지역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주변의 일자리라든가 뭐 투자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현재 산업 구조와 가장 맞아떨어진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역세권이고요. 이제 지속적인 임대 소유가 가능할 테고요. 실입주도 가능합니다. 역세권 개발 호재나 투자 가치가 높은 우선 입지에 편의시설이 워낙 좋죠. 에어컨도 그렇고 실제로 옵션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서 아무것도 이제 설치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은 7억 2천만 원부터 10억 원 정도 합니다. 전세가 5억 7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정도. 예상 실투자 금액이 1억 5천8백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 보증 약 3천만 원 기준으로 170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월세 수입이 보장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6억 8백에서
8억 2천만 원 정도 잡게 되면 9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들어간 매물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매물들은 보기 드문 매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그만큼 또 보여지고 투자 가치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0260078336번 여러분을 위해서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영주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김원준 전무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후 청약을 진행하는 곳들, 아파트 단지 몇 곳들이 이제 오픈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청약 당첨의 기회 잡아보면 좋겠지만, 자, 그런다 하더라도 청약 통장 절대 파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뭐 나쁜 편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모를 그 행운에 대비해서 청약 통장 꾸준히 관리해 보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첨되는 확률이 이제는 뭐 거의 로또 당첨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확률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점 통장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진짜 입지 좋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로또보다도 더 당첨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청약 통장으로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에 남들보다 먼저 진입을 해서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서울 내에서 다양한 재개발과 재건축 호재들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더 좋은 지역으로 바뀌어 나가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곳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지역 어떤 곳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지나는 청량리역 도보 5분 거리입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인데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립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고요. 지역의 시세는 5억 8, 9천만 원 선입니다.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호재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세한 입지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최근에 바뀐 서울역이라고 한다라면 아니면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은 뭐 방문해 보셨던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뭐 MT 갈 때나 기차 탈 때 이외에는 방문해 보신 기억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한번 이 지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바뀌었고 앞으로 더 얼마만큼 바꿔 나갈지, 그 미래의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직접 눈으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65층 아파트, 59층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고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축 아파트가 좀 귀한 지역이기도 하다 보니까 신축 위주로 그 가격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도 계속적으로 찍고 나가고 있고요. 아마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아파트 구조들 많이 보실 수 있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개발들이 이루어지는가? 서울과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청량리역을 동부권역의 중심지로서 서울 2030 플랜 그리고 2040 플랜까지도 계속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이 지역을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은 노선들, 지하철 노선들, 철도 노선들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선들 준비가 될 예정이니까 그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청량리 4구역 이외의 다양한 지역들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많이 지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 살펴보시게 된다면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10년 전부터 이 지역 일대 새 아파트로 크게 바뀌어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량리역에서 이 오른쪽 위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변, 이게 다 지금 철도 노선들이 되겠는데요. 자, 이 철도변 바로 옆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전농 9구역이 되겠습니다.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재개발로서 지금 재개발 사업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농 답신이 재정비 촉진지구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8구역이 되겠습니다. 전농 8구역.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개발 지금 일반 민간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2주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들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바로 이 전농 10구역이 되겠습니다. 10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08년도경에 재개발을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변 아파트 가격대가 뭐 3억에서 4억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곳에 넓은 토지를 갖고 계신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 법원까지 가고 크게 반대를 진행함에 따라서 바로 이곳 재개발이 한번 풀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실 2년 전부터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년 전부터 바로 신축 행위 제한, 일반적인 빌라로서의 개발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들을 계속적으로 노후도는 높아져 가면서 바로 개발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또 14구역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자, 다양한 지역들 많이 들어오는 변화들,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19구역 같은 경우에 입지, 청량리역에서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하나 건너야 되니까 10분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서울 시립대입니다. 시립대 역시 횡단보도 하나 건너게 된다라면 서울 시립대에 바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 서울 시립대가 집 앞에 있고 청량리역 그 사이에 위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서울 시립대 앞쪽 이 바로 청량리 사거리 같은 경우, 시립대 사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역이 또 하나 들어올 예정이니까 서울 시립대역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워낙 좋고요. 다양한 직장인들의 수요와 학생들의 수요 다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이게 예전에 노후도가 되겠는데 최근 들어서 신축 들어온 것도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이 정도 신축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뭐 크게 들어온 거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노후도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행위 제한 걸려 있는 지역입니다. 신규 빌라, 뭐 단독 어떤 건물이든 재개발 지금 현재 건물 올리는 거 지금 당장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 빌라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쪼개기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청량리역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노선 참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 청춘선과 강북 횡단선은 약간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예타 통과 못했고요. 면목선 같은 경우는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서울 시립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면목선이 되겠는데요. 청량리역을 오기 전에 바로 서울 시립대 앞에 서울 시립대역이 또 하나 생길 예정이니까 면목선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X 강릉선과 KTX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GTX B노선과 신호선 2개 노선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그리고 SRT까지도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지역 계속적으로 개발에 대한 이슈 끝없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향후 제가 봤을 때 10년, 20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할 겁니다. 철도, 지하 파고 철도 위에 넣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거 생각해 본다라면 이 일대에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면목선 재정 사업으로서 민자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돈을 대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목선 들어올 예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립대역 들어온다. 자 그리고 GTX 2개 노선 말씀드렸죠. GTX 2개 노선 들어오는 곳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서울 2030 플랜에서도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서울역, 용산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청량리역, 동부권역의 중심지. 자, 그리고 강남 아래쪽으로는 삼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개발 사업들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저는 투자를 하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손해볼 일이 없는 지역이에요. 쉽게 거래를 하기도 힘든 지역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 지역 말을 안 한다 그러면은 아마 말을 절대 안 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돈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전 개인적으로 삼성동 일대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고 절대 적은 금액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신다라면 서울역, 용산역 일대 가격 많이 올라갔죠. 자, 청량역 일대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소액으로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리신다라면 청량리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정답이다.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에 이게 풀리게 되었고요. 자, 그 사이에 재개발 반대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팔고 나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 일대가 재개발을 다시 한번 추진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토지 이용 계획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축 허가 착공 제한 지역, 빌라로 쪼개기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노후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재개발 반대하던 사람들 팔고 나가고 프리미엄 계속적으로 붙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 다양한 지역들, 모아타운 아니면 민간 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 지역이 과연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나와 있는 매물들을 살펴보시고요. 이 물건이 과연 프리미엄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좀 붙어 있다. 자, 그거는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이제는 인터넷상에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만나기도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들이 장난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진 환경이다 보니까 주변 일대 부동산들이 뭐 장난을 쳐서 가격을 올린다. 예전만큼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과 노후시설들이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실제 청량리 역사 방문하셔가지고 그 주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살펴보시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 일대 초고층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공간혁신개발구역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사업에 이 청량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진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건물들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 일대 교통 인프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발전을 하니까 이렇게 용적률도 풀어주고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거리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 이 전동 19역의 모습입니다. 1층 내지는 2층 단독주택들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 한 명 간신히 다닐 만한 그러한 인도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이 안 되면 자 바로 개발을 진행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겠죠. 쉽게 신축도 하지 못할 뿐더러 신축 행위 제한 걸려 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신축 빌라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소방차 진입이 안 됨에 따라서 재난 재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거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만큼 앞으로 개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노후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19역 다시 한번 재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우는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호재들 직접 인터넷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내에 가장 많은 철도와 지하철을 보유하게 될 청량리역입니다. 앞으로 큰 개발들 그리고 교통 인프라의 확충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혐오시설과 노후시설들이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서울 시립대와 청량리 주변 일대 회사들에 대한 임차 수요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주변 일대의 오피스 임대료가 강남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청량리 주변 일대 모여드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방 3개짜리 좀 넓은 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매매 가격 5억 8천에서 5억 9천대 시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좀 적게 잡아서 3억에서 3억 2천. 자,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안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분도 상당히 넓은 편인 3룸이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실제로 거주하시면서 이곳 바로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바로 이것 향후 개발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3천 기준 월 120만 원 정도 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세에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거주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러한 입지이면서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웨이버스 부동산 목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면에 표시된 지역이 바로 전농동입니다. 청량리역 역세권인데요. 지하철을 살펴보면 이렇게 1호선 청량리역이 지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넘는 노선이 지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발이 빠른 곳입니다. 계속해서 또 이슈가 있는 지역이니까 어떤 호재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립대가 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곳이니까요. 꼼꼼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02-600-833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과 경의중앙선 지나는 옥수역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전용 면적이 약 9.3제곱미터고요. 지역의 시세는 2억 9,9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선입니다. 자, 향후 이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강을 끼고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성동구 옥수동 지역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상담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 추천 요청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 항상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 전에 한강에서 불꽃 축제 있었죠. 자, 매년 진행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한강변 쪽에 내가 아파트 하나 있었으면 그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때 불꽃놀이 보셨던 분들도 같은 생각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한강 불꽃놀이를 좀 내 집에서 편하게 보고 싶다.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러한 지역에 투자를 하고 내 집을 갖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한강변 주변 일대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추천드릴 만한 지역 바로 이 지역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강변 주변 일대 뭐 흑석동, 반포 아니면은 잠실 일대 뭐 다양한 아파트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 이남 쪽으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격대가 이제는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은 절대 노려볼 수가 없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의 하나의 계급이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북권역에서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할 만할까? 용산권역, 동부 이촌동이라든가 그런 지역들 역시나 비쌉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좋은 지역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마포 일대와 바로 이곳 성동구 일대 찍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성동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래쪽에 강남이 형성이 되어 있죠. 강남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왼쪽에는 바로 이 용산에 대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윗구정동 또는 뒷구정동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로 옥수동 일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그중에서 말씀드릴 거는 옥수동 한강변 일대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그 상가입니다. 아파트의 땅 지분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같은 주소를 갖고 있는 그 상가. 자,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신문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한 평당 4억 없어서 못 판다. 재건축 아파트보다 몸값 비싸진 단지 내 상가, 아파트 내 단지 내 상가.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상계 주공 등 재건축 상가도 일단 신고가를 찍고 있다. 주택 수요 안 잡히고 세부담도 확 줄고 아파트 입주권 받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자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웬만해서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재건축 추진한 아파트들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입주권으로 대부분 받아갔다. 재건축 단지 썩은 상가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신문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새 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맞습니다. 반포 일대라든가 아니면은 개포, 잠실 그리고 송파 일대 그리고 흑석동이라든가 다양한 지역 일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추진했었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지분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도 이 입주권을 줬습니다. 자, 분명히 분담금은 더 많이 내겠죠. 자, 그런 부분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아가게 된다면 자, 보통 상가에서 다시 한번 상가를 받는 것보다는 더 큰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가를 받아도 그것만큼으로도 큰 이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도 아파트로 받게 된다라면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금 대출 등 규제에 목돈이 주택 대신 노후 상가로 선회를 하고 있다. 상가입니다.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자, 우리나라 세법 같은 경우에 대다수의 세금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거주용 부동산입니다. 거주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실제 매매 가격과의 그 괴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편인데 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공시가격 자체도 낮게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에 대한 부담도 확 줄고요. 실제로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도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이만큼 자산 증식을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 자녀 증여형. 자, 이 내용입니다. 자녀들한테 그리고 합법적인 자산 증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손주들한테 사주는 케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자녀들 명의로 바꿔주는 그런 케이스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가 흘렀을 때 그때 강남과 목동 일대 사모님들 상당히 많이 연락들이 오셨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바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가들을 사고 상가들을 자녀분들 명의로 해주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상황여 있지 않으면 따로 개발도 가능하다. 상가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라면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이만큼만 뚝 떼서 필지 분할을 한 다음에 자, 여기는 아파트 올리고 여기는 다시 한번 상가로 크게 건물을 올려서 뭐 백화점이 되든 뭘 하든 자, 이런 식으로 올릴 가능한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필지 분할을 하고 이거 조합과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 정말 오래 걸립니다.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도 상가 조합 입장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사업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조합과 아파트 조합이 서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주택 피하고 입주 가격까지 풍견상 벌어진 투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하고 실제로 개발이 차근차근 진행이 될 때마다 프리미엄 붙어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더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상가 쪼개기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은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소형 평형대의 상가는 더 이상 쉽게 만나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 평형대 상가들, 아파트 단지 상가들은 계속적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국토부에서도 이거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들이 많아서 실제로 쪼개기는 어느 정도 이제 막아놨고, 국토부에서 이제 표준 정관을 발표를 해서 상가에서 일반적인 아파트로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는데, 자, 이것도 불가능한 게 사실상 재건축 같은 경우에 민간과 민간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뭐 이걸 하지 말라 어쩌라 막지 못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자, 왜 이게 정부에서 이걸 막지 못하느냐? 아파트 건물 각 동들과 상가 건물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조합과 협의를 해 나갈 때 이 건물 각 동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로 해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가 동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전에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파트와 상가 조합 서로 싸우게 된다. 자, 계속적으로 시간 끌어나가고 그리고 법원까지 1심, 2심, 뭐 대법원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성은 사업성대로 계속 떨어지고요. 자, 그 중에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돈 버는 거는 건설사 그리고 시행사 둘밖에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동구 옥수동입니다. 한강변 일대 위치해 있고요. 한강변 약 400m 정도 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호대교 건너게 된다면 압구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3호선과 경의중앙선 두 개 노선 지하가는 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도 가능한 아파트다.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일대에서도 계속적인 개발 사업들, 업무 시설의 확충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재건축 투자할 때 현재 용적률이 낮고 3종 또는 상업지구 재건축 시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역 근처에 있는 거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강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한강변 일대 개발에 따른 추가적인 인센티브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강변과 용산권역에 속하면서 두 개 지하철 노선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인근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이 일대 다양한 개발 사업들 추진이 가능하니까
미래 가치 보시고 투자 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세 3억 전후의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2억 안쪽인 금액대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